바쁜 일상은 늘 변함이 없고 다짐과 달리 오늘도 피로가 어깨를 짓누른다. 극심한 피로감은 때론 지나칠 수 없는 질병의 사인이기도 하다. 10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항상 피곤하니까. 피로하다고 느끼는 순간 간 건강은 위험에 빠진다. 간이라는 게 몸에 이상이 와갖고 병원을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리 없이 찾아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간 질환. 이게 살쪘다 생각하는데 복수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암은 재발하는 경향이 많고, 즉 40대, 50대, 60대에 생긴다는 것 있어서 중년에서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피로사회. 중년의 간이 위태롭다. 가장이란 이름 뒤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버린 간. 지금 당신의 간이 보내는 적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영양소를 합성하고 음식물 소화와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간이 손상받으면 점차 굳어져 기능을 상실하는 간경화가 발생한다. 특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복강 내로 물이 빠지는 복수 현상이 나타나고, 간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식도와 위 주변으로 혈액이 우회하면서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지는 식도 위정맥류가 발생한다. 또 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가 해독되지 않고 뇌까지 흘러들어가 간성 혼수가 생길 수 있다. 술 먹고 나면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힘들고 약간 좀 묵직한 그런 통증이 오른쪽 상복부에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경고하는 사인이 되겠죠. 알코올성 간염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알코올성 간염 자체가 사망할 수 있는 심한 질환이고요. 간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여러 번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알코올성 간염이 오게 되면은 결국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온다든지 복막염이 온다든지 해서 사망을 하거나 혹은 간암으로 진행을 해서 사망하거나 많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중년 남성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술자리. 그러나 잦은 음주 습관이 위험을 부른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하고, 이때 대사물들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간에 축적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긴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간세포에 염증과 괴사가 동반되는 알코올성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된다. 회식 문화가 문제인데요. 회식에서 우리가 폭탄주를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또 회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에 음식이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거는 뭐 인간의 본성으로서 굉장히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식 문화도 조금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지방간이라도 있으면 일단 이런 순환기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암질환 발생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 일부 심한 지방간인 지방간염인 경우에는 간 자체가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심지어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간염만큼이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단순한 지방간인지, 지방간이 일단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지방간이라면 이게 지방간염인지를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여러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간입니다. 30%의 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이 되면은 한 80% 크기로 돌아오고요. 한 3개월이면 조금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서 거의 90%, 100%까지 돌아오고,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는 거는 한 6개월이면 다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왼쪽 팔이 잘렸다 그러면 오른쪽 팔이 2배로 커지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간을 주면 왼쪽 간의 용적이 2배로 커져서 원래 크기 100% 돌아오는데, 그게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간경화로 가는 거는 거의 우리가 80~90%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경화가 오기 전에도 간암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암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주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단 초기엔 많은 이들이 항바이러스제 치료 대신 민간요법에 의존하려 한다. 환자들이 흔히 물어보는 게 녹즙이 좋지 않느냐. 녹즙이 좋지 않습니다. 녹즙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들도 이때까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들이 다 동물한테 먹혀버리면 살아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독성을 나타내는 알칼로이드 같은 물질들을
식물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녹즙을 내가지고 한 번에 후루룩 먹어버리면은 그런 경우에는 간에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서 간에 좋게 하기보다는 그런 독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칼로리 높고 기름기 높은 음식 먹고 싶은데 그걸 좀 줄이고 오히려 신선한 고기나 신선한 야채 등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가를 꼭 알아야 되고요. 음주는 적절하게 하십시오. 남성이라면 하루에 2잔 이하, 여성이라면 1잔 이하가 좋고요. 그럴 의지가 없으면 완전히 절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의사의 그런 처방이나 권유가 있으면 꼭 좀 따라주시고요. 주변에 병을 알려서 도움을 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40, 50대 되면은 아주 역시 열심히 일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술도 중단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 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좀 자기 관리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